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4일 도쿄에서 186명, 카나가와 67명, 사이타마 43명, 치바 42명, 오사카 210명, 아이치 110명, 홋카이도 216명, 오키나와 1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2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3만 5,846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3만 6,55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 6명, 오사카 4명, 카나가와 3명, 사이타마 2명, 교토, 아이치, 후쿠오카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9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2,015명,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02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8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8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0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82명으로 전체의 약 44%, 40대에서 50대는 총 43명으로 약 23%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족 내 감염이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24명, 직장 내 감염이 11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5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0명 증가한 51명, 입원 환자는 100명 증가한 158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8,197명, 누적 사망자 수는 47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및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24일 오전 0시 시점 34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투 트래블에 대해 삿포로시와 오사카시의 제외가 정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札幌市および大阪市を目的とする旅行について一時的に対象から停止をするということを今、菅総理の下で決定をいたしました。本日から向こう3週間、12月15日木曜日までの期間、以下の措置を講じることとします。1つ目は、新規予約の取り扱いでございます。これは12月15日までに出発する旅行について、新規予約を本事業の適用から除外いたします。 또한 이미 예약을 마쳤더라도 다음 달 15일까지 출발하는 예약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예기간으로서 다음 달 1일 출발분까지는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삿포로시와 오사카시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에 한해서입니다. 숙박지를 삿포로시 주변으로 하고 삿포로시를 관광하는 것은 제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삿포로시의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사카시의 주민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전국 지사회는 特に例えば初地ここについてそうしたエリアから多くの皆さん方が来られる経済的にはありがたいんだが感染拡大といった観点では大変心配をする知事がたくさん昨日意見を出したところでもありまして、こうした点については少し踏み込んで対応をお考えをいただきたい。 감염 확대 지역이 목적지인 여행만 제한하는 것이 아닌 출발지인 여행도 제한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도쿄. 고투 트래블은 국가의 판단,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한 코이케 지사는 이날 오후 스가 총리와의 면담을 위해 총리 관저를 찾았습니다. 이날 면담은 약 15분간 이루어졌습니다. はい、東京都のコロナ感染症の状況など情報を共有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いくつかこの状況で、対策を練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から、国のさまざまな情報、詳細が十分伝わってない部分もありましたので、西村担当大臣とも確認させていただき、菅総理とも確認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国と連携しながらこのコロナ対策をしっかり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도쿄는 아직 고투 트래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고투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GoTo イベント商店街については我々もしっかりと都道府県との申し出を待つんではなくて今感染者が増えている都道府県との連携密接に取りながら状況を逐一確認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本日、24日でありますが、農水省として、
GoTo イート事業につきましては、各地域の感染状況を踏まえたですね、検討を行うように、都道府県に要請をしてですね、協議を開始をすると。 이에 감염 확대가 심각한 사이타마현은 빠른 대응을 표명하였습니다. 12月1日より第2弾、第2期分の食事券の予約の受付が行われる予定でしたけれども、これにつきましては、無期延期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なお、すでに発券をした食事券やポイントのご利用につきましては、当面これを控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러한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突然何の前触れもなくなんかこれやめるこれするあれす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困るのかなとは思いますし、我々も準備ももちろんありますし、結局何の前触れもなくネットニュース見て我々も知ったような感じなので、もう今はもう現実受け止めて準じるしかないなっていうのが僕の考え方というか、売り上げも確かに重要ですけど、感染拡大を防いで命を守るっていうのがまず先決なのは確かなので、まあしょうがないのかなとは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대표적 아베 스캔들 중 하나인 벚꽃을 보는 모임.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며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전야제에 대해 아베 전 총리 측이 800만 엔 이상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밝혀졌습니다. 事務所としては全面的に協力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で、それ以上の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まだ今の段階でお答え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벚꽃을 보는 모임의 전야제. 아베 전 총리의 후원회가 지원자를 초청하는 만찬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회비는 5,000엔이었습니다. 도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전국의 변호사들은 그 호텔에서 대규모 연회의 최저 비용은 한 명당 11,000엔이라고 지적하며 아베 전 총리에게 차액을 보전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000ではできない。でも補填してんじゃないか。そうした金額にホテル側が設定したわけでございます。 安倍事務所が補填していたら、これも違法行為です。事務所側がですね、これに補填をしたという事実も全く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그러나 구 관계자에 따르면 전야제의 비용 총액은 지난해까지 5년간 총 2천만 엔을 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회비 총액과의 차액은 800만 엔 이상으로 그 부분을 아베 총리 측이 부담했다는 영수증도 있다고 합니다. 野党側はですね、仮にもしも支出していたとすれば、それは国会での説明と食い違うということで、説明責任が果たされて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その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説明責任を果たしていないとかいうことではなくて、その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私はもう国会で答弁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が、今の段階でですね、話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はですね、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失礼します。 이러한 상황에 자민당의 한 간부는 벚꽃은 진지 오래인데 왜 이제 싹이 나는가라고 하였으며 자민당의 전 강요는 스가 씨는 계속 관방장관 시절 아베 씨를 감싸는 답변을 해온 것은 사실로 스가 씨가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 정권에 영향이 올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総理、桜を見る会の安倍前総理の説明責任についてどうお考えでしょうか。 야당 측은 25일 국회 예산위원회에 아베 전 총리가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편 또 다른 대표적 아베 스캔들 중 하나인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매각에 관한 공문서 위조 문제에서 아베 정권이 2017년에서 18년의 국회 답변 중 사실과 다른 답변이 총 139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저장된 기록이나 자료를 폐기, 남아있지 않다라고 반복한 답변으로 야당 측은 사실상 허위 답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조사를 요구한 입헌민주당의 카와우치 히로시 씨의 질문에 중의원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그중 가장 많았던 것은 국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재무성 측이 모리토모 학원과 오사카부 등과 협상, 상담한 기록의 존재에 대해서였으며 총 70일의 사실과 다른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예로 17년 2월 24일 당시 사가와 재무성 이재국장은 기록은 폐기하였다. 킨키 재무국과 모리토모 학원의 교섭 기록은 없다라고 답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기록이 전자파일 형태로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토지 매각에 관한 정치가 관계자와의 응접록에 대해서도 사가와 시 등이 총 8차례 실제로 폐기되지 않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등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재무성의 오시카 유키히로 이재국장은 24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거짓으로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답변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입헌민주당의 카와우치 의원은 기록이 있으면서 없다고 대답한 것은 사실상 허위 답변이다. 아베 정권이 국회를 철저히 외면한 표현이다라며 비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어쇼어의 대체 방안으로 신형 이지스함을 2척 도입할 경우 4,800억엔에서 5,000억엔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추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배치를 단념한 이지스어쇼어의 대체 방안을 방위성은 해상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기술적 실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조사하였으며 그 조사의 중간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신형 이지스함을 도입하는 방안과 민간의 배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유전굴착에 사용하는 구조물을 해상에 두는 방안 등 4가지 유형별로 비용이나 방어 성능, 정비기간 등을 추정하였습니다. 기존 계획인 이지스어쇼어를 2기 배치할 경우 4,000억엔이라고 추산된 비용은 이지스함 2척을 도입할 경우 4,800에서 5,000억엔 이상, 민간배를 활용할 경우 3,800에서 4,000억엔 이상, 구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4,200에서 5,600억엔 이상 소요된다고 추산하였습니다. 한편 방어 성능이나 기동성은 이지스함이 가장 뛰어나고 정비에 필요한 기간은 모두 이지스어쇼어와 같은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대안에 대해 이지스함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방위성은 25일 열리는 여당의 회의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며 검토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이날 모테기 외무상과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責任ある大国としてコロナ対策、気候変動、貿易投資など国際社会が直面する重要課題に取り組み、貢献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회담에서 두 사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 정보나 지식의 신속한 공유 등 계속 다양한 경로로 연계할 방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국 제한의 완화 조치로서 단기 체제와 장기 체제 양측의 비즈니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달 중 왕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영유권을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측의 긍정적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홍콩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25일 스가 총리와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원 국제회의가 온라인 형태로 개최되어 모테기 외무상은 연간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내년부터 4년간 유지하는 것과 함께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면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국제회의는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비디오 메시지에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 협상이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지고 과거 19년에 걸친 국가 건설이 유지되는 것을 강력히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연간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함께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보일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와 비즈니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서는 위치 정보 및 쇼핑의 이력 등의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로 연결하는 데이터 사업 진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위치 정보의 분석을 다루는 IT 기업과 연계하여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정보은행으로 불리는 시스템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동의를 구한 뒤 위치 정보 및 쇼핑의 이력 등의 데이터를 보관하며 AI를 이용하고 행동이나 소비 패턴을 그래프화하고 기업의 상품 개발 등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객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 기업 제품이나 전자결제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내년 3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로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은 그동안 규제되어 왔던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실현되어 왔으며 미주은행도 11월부터 고객결제 데이터 등을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형태인 통계적으로 처리한 뒤 기업에 판매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